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자, 오늘 33회 시험이 끝났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인중개사의 뜻을 두고 밤에도 낮을 이어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답 해설이 궁금할 텐데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죠. 자, 1번으로 갑니다. 1번에 보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상으로 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는 것을 찾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럼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이 1번에 보면은 지목이 나와 있죠. 그죠? 이 지목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죠?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할 때 축척 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내놨죠. 자, 축척 변경했을 때 납부 고지되거나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 이의신청은은 고지서를 이게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죠. 1개월 이내 지력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은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죠. 그래서 결론은 1개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에 보니까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내놨죠. 그럴 때 토지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하죠. 그죠?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죠. 그거는 소유자가 하죠. 그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이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읍면 동리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그럼 1번에 보니까 여기에서 온수, 약수, 석유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이죠. 그죠? 운송은 광천지가 틀렸죠. 그죠?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 그래서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죠. 그죠? 이번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틀렸죠.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인 대조, 그죠? 이 과수원이 아니라 대가 대조, 그죠? 3번에는 키는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는 사적지냐, 종교용지냐, 종교용지죠. 사적지가 틀렸죠. 그죠? 그래서 속리산 법주사 경내의 보물, 쌍사자, 석 등의 지목은 문화재, 사적지냐, 종교용지냐, 속리산 안에, 우리가 법주사 안에 있죠. 그죠? 그러면 종교용지가 되죠.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에는 보니까 여기에서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이게 선로죠. 그죠? 선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철도 용지죠. 그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에는, 자, 여기 보니까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어나 있어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5번에 보니까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죠? 그런데 토지의 적성에 관한 사항 이건 X죠. 그죠? 부동산의 종합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지문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 틀린 지문은 국토의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 적성 평가서 이 내용은 있지 않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부동산 등기법 제48조, 제48조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표현을 써야 돼요. 이 셋째 줄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에 보니까 지적 전산 자료 이용이죠. 그죠? 우리가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죠. 받고 난 다음에 자,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면서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심사 내용이 아닌 것 일어났잖아요.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지적 전산 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이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3번이죠. 3번. 이 3번에서 무엇이 틀렸냐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 X죠. 그죠? 지번별 조서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청량을 우리가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하죠. 그죠? 그럼 청량을 하면 토지의 표시가 변합니다. 변하면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게 지번별 조서 되죠. 그죠? 토지동 현황 조사서가 X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8번으로 가볼게요. 8번에 보니까 자, 지적 청량 의뢰 및 지적 기준점 성과 보관 열람 등본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정답은 3번이죠. 그죠? 그럼 1번을 보니까 지적 삼각 보도점 성과와 지적 도건점 성과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신청한다. 틀렸죠. 그죠? 지적 청량 수행자가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죠. 그죠? 지적 소관청이죠. 이번에 지적 청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자, 의뢰서를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한다. 틀렸죠. 그죠?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4번에 보니까 지적 소관청이 지적 청량 의뢰를 받은 때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계획서를 제출한다. 반대가 되죠. 반대가. 정리를 하면은 지적 청량 의뢰서는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고 지적 청량 수행자는 의뢰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지적 소관청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5번에는 청량 기간은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검사 기간은 4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1이죠. 그죠? 위치를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9번에 가면은 문제가 자, 이렇게 나왔나요? 지적 청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1번에 보니까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이게 기초 청량이죠. 기초 청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은 이게 경계 복은 청량이죠. 3번에 보니까 지상 건축의 현황을 지형도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지형도가 아니고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 지형도가 아니라 도면입니다. 도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4번에 보니까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를 하는 경우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걸 못 찾으면 틀리는 겁니다. 왜? 등록 말소는 한 필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1필지 일부가 바다 됐다면 청량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청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필지 일부가 바다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에는 등록사항을 정정, 이게 등록상 정정 청량이죠. 그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본다면은 자, 이랬죠.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이냐, 지적이 우선이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또 나눈다면 이게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 이 말입니다. 등기된 토지는 당연히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변경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등기가 안 된 겁니다. 흔히 말하는 신규 등록이죠. 그죠?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으로 가볼게요. 축척 변경 신청 절차에서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일어났죠. 이거는 쉬운 문제죠. 그죠? 3분의 2죠. 그럼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축척 변경을 한다면 강남구청입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3분의 2죠. 그죠? 3분의 2. 그럼 11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12번에 보니까 지도공부의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어났죠.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지적청량 의뢰서는 없죠. 여러분들 지적소관청에 보관된 지도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때 소유자는 무엇을 보고 새로 만드느냐? 등기부와 판결서죠. 그죠?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보고 새로 만드느냐? 등기부가 있고 판결서가 있죠. 그럼 지도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부동산 종합, 정명서, 복제둔 자료. 여러분들 여기에 5번에 보니까 5번에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도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 그게 부동산 종합 정명서입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에 등기 파트너예요. 그죠? 옳은 것은 일어났죠. 정답은 2번이죠. 2번. 1번에 보니까 등기 필정보, 자, 등기 권리자의 등기 필정보 틀렸죠. 그죠? 등기 필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공을 하죠. 권리자가 틀렸어요. 3번에 보니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표시번호.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그죠? 표시번호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죠? 자, 4번, 5번을 여러분들이 묶을 때 키는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여기 보니까 법인 있죠. 그죠? 법인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들 여기서 키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면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법인의 대표자가 있고 비법인의 대표자가 있죠.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죠. 그죠?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는 법인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입니다. 여러분들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써요. 등기부는 안 써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14번에 보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래놨죠. 정답은 3번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틀린 지문은 니은이죠. 그죠? 니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 신청인이다. 틀렸죠. 그죠? 채무자가 안 하니까 채권자가 대비 신청을 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가 되는 것이지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이고 기역 뒷글 리을은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5번을 볼게요. 15번에 전산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래죠. 정답은 2번이죠. 2번. 여러분들 여기서 이 등기부를 찾아내어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죠. 등기부가 있고 신청정보가 있죠.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가 있죠. 이때 관공서 안에서 관공서 밖으로 함부도록 반출할 수 있냐냐 이랬을 때 모든 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반출이 되냐 안 되냐 할 때 등기부는 반출할 수 없죠. 그러나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등기부가 아니라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가 되죠. 그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6번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래놨죠. 정답은 1번이죠. 1번. 1번에 보니까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 자, 항상 채권자 대위 신청이 있다. 이러면은 끝 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죠. 그죠? 있다. 그럼 여기도 역시 채권자가 대위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되어져야 돼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17번으로 가보죠. 17번에 보니까 2022년 체결된 매매계약서입니다. 그죠? 매매계약서. 여기 보니까 틀린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답은 5번이네요. 5번. 여러분들이 일단 1번, 2번을 묶어보시고 3번, 4번을 묶어본다면 1번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그럼 여기서 2022년이니까 당연히 거래가액을 등기하죠. 그죠? 거래가액을. 그 다음에 이 신청인은 거래가액을 했으니까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그죠? 거래 신고를 했다면 거래 신고 필정을 첨부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은 오죠. 그죠? 3번, 4번에 보니까 매매 목록입니다. 이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 맞죠?
그런데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수인과 수인 사이에는 매매 목록을 작성하죠. 그죠? 정답은 5번이에요. 5번에 보니까 이 거래 가액은 등기로는 갑구에 등기 원인날에 이게 틀렸어요. 원인날이 아니라 권리자, 기타 상납. 여러분들 등기부를 잠깐 그려본다면은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죠. 목적. 그 다음에 접수가 있죠. 접수.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권리자 기타. 이렇게 등기부가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면은 2번에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30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거래 가액입니다. 이 거래 가액은 권리자 기타 상난 여기에다가 기재를 한다. 여기에 기재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 원인난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8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 있죠. 정답은 1번이죠. 1번의 지문은 우리가 아주 많이 다루었어요. 여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그죠? 기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쉬웠던 문제예요. 그죠? 자, 19번도 쉬운 문제네요. 그죠? 부기등기로 하는 것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정답은 2번이죠. 여기서 약정이죠. 우리가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멸실 등기는 표제부야죠.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을 이전하느냐, 소유권 외를 이전하느냐.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등기, 소유권 외 전세권을 이전하면 부기등기가 되죠. 그죠? 토지의 분필 등기 표제부야죠. 그죠? 주등기가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죠. 그죠?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볼게요.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정답은 3번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키는 맞춰진 후가 틀렸어요. 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 2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거기에 어떤 문구가 나오느냐면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그러면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등기는 소유권 이전과 환매죠. 그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만이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따로 들어가면 등기해주지 않죠. 그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동시 신청이에요. 그죠? 자, 21번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정답은 4번이죠. 그죠? 1번에 보니까 가등기 명의는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 물론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죠. 이번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았죠. 그러면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승낙서가 들어갔으니까 있답니다. 자, 4번에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있다. 자, 여러분들 가처분
가처분 명령.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으로 하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서 내가 직접 가는 겁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되죠. 5번에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외에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제3자가 등기 의무자다. 틀렸죠. 그죠?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할 때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죠. 하고 난 다음에 갑이 병에게 매매를 했어. 그럼 이 병을 제3취득자라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는 갑하고 을하고 하는 것이지 을하고 병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럼 이 4번은 우리가 이렇게 보죠. 지분이 있고 전부가 있다. 지분의 본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전부의 본등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러니까 5가 되는 거예요. 2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전부에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22번입니다. 그죠? 22번의 문제는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정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이 4번에 보니까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청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틀렸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키는 부동산의 일부자가 들어가면은 도면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10층이 있다면 9층 전체를 전세권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전층이죠. 그죠? 전체하니까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특정층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22번에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3번입니다. 23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가등기에 하여 소유권이 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가. 여러분들 키를 잡을 때 이렇게 딱 잡아야 되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공부하고 두 번째는 이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갔는지 소유권 외에 들어갔는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럼 소유권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죽죠. 그죠? 전부 다 죽어요. 근데 말소 안 하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게 가등기 전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을 하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죠.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1번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다 가등기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냐? 있죠. 그죠?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2의 1 가등기에 가압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읽을 때 여러분들 2번에 가등기가 있죠. 그럼 2번 가등기에 가압류니까 해당 가등기상의 가압류 등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면 이 가압류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당연히 말소되지 않죠. 왜? 여러분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정답입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이 가등기 말소하느냐 안 하냐?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다고 해서 가등기를 말소하느냐 안 하냐? 안 하죠. 그러면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에 붙어있는 가압류도 말소되지 않는다. 이 등기를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입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그죠? 24번입니다.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답은 5번입니다. 5번. 여러분들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키는 이거죠. 그죠? 법
원이 나오잖아요. 법원이 신탁관리선생님을 재판한 경우에 신탁관리인은 이게 틀렸죠. 그죠? 법원이 했으니까 등기소의 촉탁도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촉탁으로 하는 거다. 신탁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했으니까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은 항상 평가를 할 때 작년도의 문제, 올해의 문제도 가장 기본을 묻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거창하게 묻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그럼 그 기본이 뭐냐 이럴 때 그냥 법 조문을 자주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읽어봄으로써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되어지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짧은 기간에 단기적으로 암기를 해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많이 읽고 듣고 쓰고 하면서 반복 학습이 되어 있는 분들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럼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중하. 절대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만산홍렵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